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의 포스트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조성우 과장님이 직접 골라오신 주제 보면서 오늘도 시장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저희 얘기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220-4875,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문자 보면서 또 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IT주의 반등입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국내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하지만 전일 이제 반도체주들이 눈에 띄게 또 잘 갔잖아요. 네. 국내 증시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제 사실 활짝 놀라셨을 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그동안 그 뉴욕 증시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분명히 이제 오늘 상당히 어떤 테스트를 받는 하루가 되긴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시장이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면 누가 이끌어줄까라고 봤을 때는 역시 IT 쪽에 우리가 시각을 둬야 된다. 어제 의미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뭐 남들과 다른 시각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그래요. 네. 제가 뭐 어디 이렇게 이제 음식점 같은데 뭐 이제 맛집이라고 해갖고 가봤는데 막 줄 막 2시간씩 서고 그러면 저는 줄 서서 안 먹고 옆집 가거든요. 원래 그래요, 제가. 네. 근데 옆집이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죠? 또 그 집이 또 이제 줄 서게 되고. 제가 좀 시장에서 약간 좀 삐딱하게 살아요. 뭐 그게 뭐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라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이 방송한 지 이제 한 4일 이제 됐지만 뭔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유독 이제 좀 다른 이야기하는 친구가 갑자기 아침부터 나타나서 뭐 하나 이제 싶으실 건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이제 저희 스타일에 이제 적응이 이제 되실 거고. 자, 일단 I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뉴욕 증시가 폭락한 겁니다. 뭐 그건 저 아니어도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방향을 제시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코스피의 전기전자 차트라고 해놓고 사실 삼성전자 차트이긴 한데 근데 또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까 이 전기전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그동안 전기전자가 올랐던 것은 사실은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슈에 기인한 측면이 컸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IBM부터 시작을 해서 IBM이 이제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연장선상에서 화웨이 제재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다 이제 그 또 하나 뭐였죠? 이제 인텔에 대한 호재. 여기에다 이제 어제 드디어 또 하나의 호재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세계 최대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배제하고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하겠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사장이 대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 IT 업계에서는 상당히 빅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어제 이끌어주면서 IT를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다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동안 뭐 사실 뭐 IBM, 뭐 인텔, 화웨이 호재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너무 올랐나 해서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엔비디아 호재로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제히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줬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미국에서는 그동안 주도했던 그런 업종들이 조정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우리 시장 분명히 좀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특히 테슬라의 급락이 우리 시장의 어떤 전기차 쪽에 영향을 분명히 좀 줄 것이고, 그럼 우리 시장은 일단은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난세용으로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버팀목은 누구일까? IT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역시 IT가 키워드예요. 시장이 하락하거나 눌리거나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IT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지탱해 주느냐가 우리 시장이 오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그 IT데이에서도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제가 오늘 종목 갖고 왔어요, 말미에. 아, 그래요? 근데 종목은 반도체 쪽은 아니고 OLED 쪽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가격 동향을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낸드 128기가 동향을 보죠. 고용량이기 때문에 최근에 낸드 가격은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뭐 반갑죠. 요즘에 반도체 업황 뭐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워낙 안 좋을 그렇죠.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낸드 고용량. 근데 저용량은 여전히 좀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이제 고용량 쪽에서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일이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디램 가격이죠. 사실 디램을 왜 우리가 보냐면 이게 연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IT 업계의 쌀 같은 거죠. 쌀 같은 거. 그러니까 낸드가 아무리 올라가도 일단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시그널은 모바일만 아무리 뭐 낸드가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서버 증설이 안 되게 되면 이거 업황 개선이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램은 서버에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디램 가격을 항상 보는 건데 최근에 계속 하락.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호재. 근데 하이닉스 왜 올랐을까? 그죠? 그냥 따라간 건가요? 일단 덩달아 오르고 본 거예요. 덩달아 오르고 본 건데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이 장부 가치를 좀 무시하고 그동안 올라왔던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로 한번 가보죠. 네. 뭐 전기전자 봤으면 볼 필요 없긴 한데 왜냐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모양이.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어제 삼성전자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도 이 21선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터치는 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21선 구간이 정확히 얘기하면 56,700원인데 뭐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한 57,000원 잡는다고 했을 때 물론 오늘은 이 작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뉴욕 증시의 폭락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해서 추세를 다시 돌려놓는다면 우리 시장은 뭐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좀 모습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T 이제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IT가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버텨주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카카오나 LG화학이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시장이 건전한 조정도 필요한 거고 손바뀜도 필요한 거 손안매도 필요한 건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는 녀석만 계속 가는 장은 이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쉬어주고 다른 애 올라가고 사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지수도 건전해지고 여기서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또다시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건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이제 오르는 녀석만 계속 올라가는 장은 그러니까 키맞추기 장세가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런데 거네요. 이제 뉴욕 증시의 네. 어떤 급락에서 이제 IT의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IT를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뉴욕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이제 키포인트다. 요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뭐 IT주를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 뭐 IT 얘기도 좋고 종목 얘기도 좋고 시장 궁금한 점들 다 좋습니다. 지금 027-4875, 027-4875로 전화 주셔서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요. 샵 2034로 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 얘기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종목이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종목으로 그럼 바로 갈까요? 네. 하긴 뭐 오늘 종목이 좀 설명하자면 긴데 네.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종목은 OLED 관련주인 AP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일단 차트를 한번 보고 뭐 한번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죠. 얘는 사실 이번에 그 상승장에서 얘는 울어야 돼요. 이건 뭐 참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나 뭐 IT 섹터 내에서 또 AP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쁜 그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뭐 속절없이 뭐 이번 뭐 반등장에서도 뭐 사실 누린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AP 시스템이 그러면 왜 그동안 못 갔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키워드가 훨씬 더 강했죠. IT 쪽에서는 전방업체. 그중에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최대의 지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글로벌 굴지 IT 기업들의 파운드리를 계속 수주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니까 IT 쪽에서도 제목이 어디로 갔어요? 반도체 이쪽으로 간 거죠. 근데 지금 OLED 쪽이 그동안에 이제 사실 거의 제목이 안 걸려 있던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물론 이제 중국의 통계를 믿는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17일 연속으로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죠. 네. 안 나왔는데 올해 사실 OLED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부 투자가 집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는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OLED의 지금 최대 수요처, 발주처가 어딜까요? 삼성, 중국.
두 개로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중에 뭐 하나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17일 연속 제로가 나왔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식됐다 그러지. 그럼 뭐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뤄왔던 OLED 대규모 투자가 집행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OLED 투자를 이제 본격화한다 그러면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뭐 코로나도 아직 종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투자를 우린 좀 더 그렇지 않잖아요. 쟤들이 치고 나가면 어떻게 같이 따라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LED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서서히 작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제가 요약해 한번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로 대표적인 원익 IPS와 유진테크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원익 IPS 물론 사실 시가총액이 이제 2조 원 가까이 되는 뭐 사실상 이제 뭐 대형주라고 봐도 되는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자, 원익 IPS의 분기 기준 실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2분기에 512억 나오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혜가 반영이 이제 된 거였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유진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유진테크는 뭔가 수혜를 본 것 같은데 이익이 그렇게 늘지는 않아. 근데 옆에 한번 보세요. AP 시스템은 OLED 쪽이 아무리 지금 모멘텀이 없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익 IPS의 이제 뭐 실적도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2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유진테크랑 비교했을 때 AP 시스템이 상당히 억울한 연간 영업이익에서도 지금 AP 시스템이 지금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가 추이도 한번 볼게요. 원익 IPS가 맨 위죠. 올라간 거 이해하죠. 근데 유진테크 올라간 거 조금 깍두기로 따라간 느낌 들죠. 아까 실적 추이 보니까. 근데 AP 시스템은 정말 억울하겠죠. 그죠? 이건 이거예요.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종목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 그 업종들이 군을 이루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뭐 장부 가치를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어떤 제목만 붙으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종목을 사더라도 장부 보고 사야죠. 그죠? 아무리 네. 뭐 우리 시장이 장부 무시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간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장부를 보고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비행기 1등석 가장 먼저 또 타는 거잖아요. AP 시스템이 이 가격대라면 아주 좋은 가격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뭐 예상 PR도 이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IT 섹터 내에서도 뭐 절대적으로도 저평가, 상대적으로도 저평가 뭐 이런 수식을 붙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 당장 뭐 오늘 사서 뭐 오늘 당장 오르고 내일 오르고 뭐 이런 관점은 솔직히 아니고 이 가격대에서 사놓고 조금 기다려 보면 분명히 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AP 시스템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목표 가격은 네. 요게 이제 요 정고점 부분. 올 초에 이제 한참 갈려던 부분 2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중소형주는 제가 매수가 대비 7%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2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P 시스템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 가격 21,500원이었습니다. 저희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어떤 궁금증들 남겨주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역시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KG 이니시스,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는 전일 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기아차, 엔지캠 생명. 그리고 IT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당연히 예스인 거잖아요. 예, 첫 번째하고 마지막 네. 거 KG 이니시스가 그동안 네.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그 모바일 결제 늘어나면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요즘 분위기라면 좀 조정의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은 일단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질문인 IT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 저는 타이밍은 좋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시장 개파락하게 되면 더 싼 가격에 일단 넣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나 많이 오른 IT주보다는 이런 AP 시스템 같은 네.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IT주들 반등의 신호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해드린 점들은 추후에 방송이 끝난 이후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오늘도 퍼스트 클래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